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앞에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구 복지권 소사이티 운영위원장님은 아마 차가 막히는가 봐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이제 이게 다 윤석열 탓이잖아요. 자, 뭐 언젠가 오시겠지? 저 얘기하고 자, 바로 출발할게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서.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지역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상국 운영위원장님이나 민진규 소장님이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찍었어요. 호남 네 군데를 일단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구, 경북의 4개 지역구를 봤더니 예. 개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 4개 지역 전체가 다 모든 4명 다 5개 영역이 다 하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호남은 또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뭐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뭘 같습니다. 그래요? 다 똑같은 한번. 전체적으로. 저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야, 이러면은 국회의원은 뽑을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 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영일님, 민주진영 박진영 부원장님, 유성의 수호천사 포나성님, 오늘 또 너무 허블나게 반갑소. 박진영 부원장님과 이경 부대변인님 포함 새날에 출연하신 정치인들 모두 내년에 꼭 국회 입성하셔서 윤석열 정권 포함 민주당을 새롭게 갈아엎어 보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갈 호남은요, 소병철 의원 지역구예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예,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구례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입니다. 순천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순천시 해룡면만 별도로 떼어내서 각각 을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아마 이번 21회 총선에서는 순천시 가벌이 되고 나머지가 전체가 또 다른 지역구로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진짜 크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합쳐 넣어야 한 지역구 인구를 중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뭐 강원도는 5개 시군이고 뭐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지역들도 이런 많습니다. 지역구는 아마 지역구 관리하기도 어마어마할 거고 선거를 나가면 소지역주의도 엄청날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순천이 인구가 제일 많으면 순천 출신이 유리할 거고 지역 특성이 그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의원을 선출이 되었다가 이 19대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정현 보수 출신이 호남에서는 거의 뭐 상당히 이례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21대까지 당선됐다가 21대에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순천 출신이 당선되면서 지금은 좀 탈환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예, 소병철 의원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출신입니다. 출생하고 나서 강주 제1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뭐 듣기로는 검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정치의 뜻을 품고 로펌에도 가지 않고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정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뭐 좀 자기 관리를 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출마 예정자가 굉장히 많더만요. 예, 순천이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많이 분구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17대 18대 국회의원 했던 서가번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출신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지금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이 신당을 출범하면 대구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지금 뭐 유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기 본인은 뭐 떨어지더라도 순천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고도요. 지금 우리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출마 예정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최근에 막 SNS 보시면 저 김문수 위원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김광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그러면 서병철 의원은 잘했을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약평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소병철 의원의 그 공약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 보니까 사실상 그 달성 가능성이라든지 측정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뭐 모든 영역이 다 하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아니 민주당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똑같아. 왜 어떻게? 그런데 뭐 우리가 지난주에는 경북이 TK 심장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 호남이 진보의 또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수준의 공약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경우는 있다고 봐요. 수도권은 치열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호남하고 저 영남은 사실 공약을 안 지켜도 뽑히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공약 신경 안 쓰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아마 중청은 약간 좀 색이 조금 옅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적었겠지만은 지금 호남도 비슷한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달성 가능성 한번 볼까요? 예. 달성 가능성을 보면은 신성장 산업을 혜택을 받아서 순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현대제철 순천 공장 뭐 이런 게 설립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성장 동력이라 하면은 ICT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지 못해서 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공약이 조금 정말 좀 황당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공약인데요. 국민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돌이킬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했는데 실제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어떤 검찰 개혁 조치가 거의 뭐 100%다 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후배 검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게 어려운 아젠다이긴 한데 예, 결국 달성 가능성에서는 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특성화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울산 같으면은 산재 전문 병원을 만들듯이 뭐 여기도 동남권 전문 병원을 방사선 관련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포대도 지금 이 대학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는 그런 것이 정책이지 새로운 신설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 아트 센터를 건립하겠다 순천만에 이런 부분들인데 국제 섭지 센터도 있고 또 정원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한 그런 공약이지만은 아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성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었다 이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은 순천의 민심을 똑바로 대변할 수 있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도 뭐 비명파라든지 뭐 이런 반계획파들도 이낙연 뭐 총리를 또 지지하는 일부 세력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나의 원팀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또 본인도 그런 비명계에 대한 설득 노력이라든지 뭐 대응 이런 부분들에서 또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순천에서 후보 등이 예. 뭔가 이렇게 난립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예. 근데 공약으로 나왔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행 환경이 열악한 순천시를 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로. 아 이건 좀 그러네. 측정이 불가능하지. 예, 뭐 몇 개 인도를 뭐 도보를 얼마로 좀 늘리겠다라든지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고민해서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측정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 회복 때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정책 강화.
이 부분도 2020년대 전기세와 수도세, 뭐 가스 요금까지 포함해서 그 3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어떤 뭐 대출일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가지고 또 이 부분도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방송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약을 하라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예. 자, 운영성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행 농업 핵심 과제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 핵심 과제로 핵심 농업인 센터를 만들고 농산물 유통 마이스토고를 설립하고 도농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부는 건설 관련 공약이고 일부는 뭐 새로운 그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 측면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지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봤고요. 사실상 농업 혁신센터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농산물 유통 마이스터고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영성도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 합리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은 전라선을 고속화해서 수도권과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라선 지금 고속화하는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올해 말까지로 또 재연장됐고 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분간 뭐 고속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뭐 이 부분이 꼭 순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까지 와야 되는지 그런 그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어서 광의 인프라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공약을 냈어야 되는 건데 예. 주로 보면 순천에 집중된 공약이 꽤 많은 것 같은 느낌은. 그게 이제 유권자가 순천에 제일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곡성이나 구례 같은 걸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정현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곡성 출신이니까 예. 그분은 또 그쪽에 공약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영혼하면서는 좀 틀렸다. 신경 많이 안 쓴다. 공약이 우리가 국민의힘 비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예. 네,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자, 이 사이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윤석열이 지금 길을 막아놨다며. 우리 방송 나가지 말라고. 그런 그 의혹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재밌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소병철 의원 지역구 한번 봤고요. 예. 다음 지역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소위 예전에 이낙연 지역구. 예. 현재는 민주당 이기호 정치기 의장의 예. 지역구인데 한번 보고 싶어요. 이분 얼마나 잘했을까? 예. 참 여기가 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조금 무진장의 한 곳이 들어가 있고 또 조금 다들 인구가 줄어들고 낙후된 곳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정치하는 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클까? 자꾸 선거구들이 이제 합쳐지고 있거든요. 옛날 그 18대 김효석 의원이 당선됐을 때는 담양 곡성 구례로 당선됐고요. 그때 이제 이낙연 의원 당선될 때는 한평 영광 장성으로 당선됐는데 이게 인구가 줄어갖고 19대 때는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합쳐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선이나 지금 하고 있으면 사실은 12년 상당 부분 이렇게 인구 주는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농림식품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명계 몫으로 정책위 의장이 되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뭐 배분이야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정책 의장으로서도 뭐 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은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좀 실력 있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본래 이분이 그 전남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그 올라와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이제 행정관 파견을 해서 정치권하고 인연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림부 장관도 했고 또 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하시고
하여튼 행정 쪽에 특히 전라도 쪽에 그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잘 알 것 같은데 공약은 화려한데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계호 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볼까요? 예, 이계호 의원도 그 소뱅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 가능성도 없는 공약도 너무 다수가 있었고 또 지역의 그 농업 쇠퇴되는 지역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공약들에서 또 다수라서 적절성도 하,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로 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나 진짜 나는 솔직히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조금 잘할 것이다. 물론 수도권 올라오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지금 지역을 먼저 돌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올라오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방송하면서 지금 상 하나를 못 봅니다. 예. 전 분야가 왜 하인지 한번 볼게요. 달성 가능성. 일단 농업 재해 지원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현재 재해 보상조차 안 되고 있고 또 재해 지원을 하면서 재해 농가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일단 재해 보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지급은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한평에 있는 빅그린 산단 벼당지를 조성해서 그 광주형 일자리로 인한 인구 유입을 이쪽으로 좀 하겠다 만들었는데 공약이 무색하듯이 무려 10년 전 2013년에 3만 5천 명인데 지금 2022년에 오히려 3만 명으로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전혀 뭐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뭐 산단 조성과 상관없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그린 산다는 강주에 있는 거고 예. 배후 단지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이렇게 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적절성도 좀 상당히 문제 있는데요. 그 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을 많이 뺏겨오는 이런 공약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담양에다가 한국 정원센터를 건립해서 명실상부한 국가기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담양에 소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정원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소세원이 있는 거하고 이 정원센터를 건립한 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원문화원은 이미 이제 건설되고 있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원문화원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한국형 정원의 저면 확대라든지 또 신산업 육성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냥 문화원일 뿐인 거예요. 좀 전에 그 순천에 가면 정원 순천만 정원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또 겹치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세원 때문에 지금 정원 문화원을 만든다고? 예. 뭐 뒤에 가면 정말 더 황당한 것도 많은데 그리고 청년 키움 센터를 설립해서 담양 경제 발전에 구심점이 되게 하겠다 하는데 뭐 담양에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외부에서 청년이 들어오지도 않고 앞서 들으신 대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뭐 경제 발전의 구심점은 고사하고 청년 자체가 나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조음을 갖다 붙이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예. 청정 키움 센터도 그 담양 읍내도 아니고 저 외곽에다가 맨 단위 지역에 그 삼거리에다가 조그마한 3층짜리 건물 짓는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센터하고도 좀 연관성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황당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이 공약을 측정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분석해 보면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볼게요.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지원 보급 확대 추진. 확대도 아니고 추진. 예. 이 추진을 하면 이거 공약 지킨 거 아니에요? 추진만 했으면? 그래서 뭐 합시다 한마디만 하면 다 추진 공약 지킨 겁니다.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오촌 뉴딜 사업 확대.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기능 확충. 농어촌 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 사항 개선. 야, 이건 측정이 안 되겠구나.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측정이 안 예. 되네. 민원 사항이 무슨 민원 사항을 하겠다든지 얼마만큼 하겠다든지 몇 프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 조산모사 같은 거네요. 예. 말은 그럴듯한데.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기재부 출신의 그 국회의원을 할 때도 봤지만은 김천 예. 예, 김천에서 봤지만은 이분 또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농어촌 고향사랑 기부제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243개 지자체 총모 금액이 23년 1분기하고 2, 4분기 합쳐서 141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이.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소멸 대응 기금을 준 돈들을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쓸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준 돈도 감당을 못해서 뭐 쓸데없이 도로 닦고 보도블록 바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돈 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은데 이런 것을 아주 반영하는 것이 그 전남 영광의 인구가 앞서 우리 담양에서 보신 대로 13년에 5만 7천 명인데 여기도 한 10년 만에 그 한 4천 명, 5천 명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좀 그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그 공무원들 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광하면 굴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비, 천일염, 모신잎 같은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데 기업들이 해도 할까 말까인데 공무원들이 과연 그걸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운영성 측면에서도 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한의성이 가장 그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평을 해수찜 같은 관광자원과 대규모 방목 목장을 연계한 생태 축산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산자원개발부하고 연계해서 5천억 규모의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구축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먼저 했던 대관령도 이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한평에 물론 이제 축산을 꽤 많이 하고 또 도축을 많이 해서 소고기 같은 게 좋은 고기가 많아가지고 한평 한우 유명합니다. 예, 한평 한우 유명하긴 한데 이 한평 한우만 가지고 그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구축 이까지 가는 것은 너무 괴리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러네요. 예. 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공약이 좀 원대한 꿈을 펼칠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황당에 가깝고 그리고 어떤 노력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우리나라 축산이 사실은 뭐 한우 자주금도 있지만은 호주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만 가도 그 농장 끝을 못 본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소 한 마리에 그 100불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쌀 때도 6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가격 면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한우를 키우려면 뭐 축산 역계획을 하든지 축산을 그 자산 유동화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미리 그 투자한 분들이 고기를 사는 것을 해서 그 키우는 비용을 농민이 가져가게 한다면 그 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그 몇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싸게 사고 농민들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이 예.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이거 뭔가 인프라를 투자해가지고 더 첨단을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키우는 것 갖고는 도저히 국내에서도 그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세계 시장하고는 그 경쟁이 불가능한 이런 산업인데 그냥 농림부 장관 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을 질러 놓는다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및 기능 확대 추진. 심혈관 질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 이건 너무 대선 주자급이신데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심혈관 센터가 이제 국립으로 전국에 그 광역 단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중앙 지원 센터가 있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성에 들어갈 경우에 과연 작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기 핵심은 결국 우수 인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연봉 3억 4억을 주도 창원 같은 데도 의사들 못 구하는데 장성까지 그런 고급 인력들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태권도 공원이 무주에 있는데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 돼가지고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또다시 그런 하나의 건축 사업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역 배분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못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30% 추진했고 나머지 그 더 하기 위해서 좀 찍어달라 할 수는 있는데 공약 걸어놓고 본인도 까먹을 것 같은 공약들이 너무 많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하게 뭐 법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뭐 건설을 하고 뭐 운영을 하고 이러는 게 한 10여 년 걸린다면은 본인은 법안 제정하는 데 주력하고 4년 동안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네. 접근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창 보니까요. 눌라님, 존재가 없는 이계호는 이제 그만. 일 잘하는 이석형. 제가 한평이 외갓집이잖아요. 아, 이석형 군수가 한평 나비축제했던 바로 그 그렇습니다. 군수죠. 예. 예.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신화적인 업적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정말 그 지역을 잘 아시고 또 현장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 원내에 진출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영애님, 푸나님 요수는 안 하나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호남 4개 지역구. 예.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요. 다른 정당인 사람들. 예. 자, 양양자 의원 지역구입니다. 광주 서구 을. 예.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송갑석 의원이 했던 광주 서구 갑도 했는데 이 하여튼 이 서구에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되신 의원님들이 많이 탄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서구 을은 옛날에 천정배 의원 지역구였고요. 21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양양자 의원이 당선되셨는데 이분이 탈당을 하셔서 그 지금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와 원내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일단 그 민주당으로 당선돼갖고 탈당을 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도 유권자들 좀 황당한 상황이고 또 그나마 민주당도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됐는데 이 소수 정당이 돼버리니까 뭔가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당선했던 김경만 의원이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위 출신인데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새날도 한 번씩 나오시던 양부남 그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또 있고 있어요. 출마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구당 위원장이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고지구당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천정배 전 의원님도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앞서 구례하고 순천에서 당선했던 이정현 의원도 나온다는 이야기 이분은 있고 좌우지 장지지 순천에 예. 나오셨다가 이분 또 여기를 왜 나오시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예. 서구 을에 있다가 서구 갑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예. 그전 지역구일 때 우리 엄마도 찍은 사람이에요. 양양자가. 예. 민주당 일대. 그래놓고 찍어준 사람들 배신하고 나가는 건 좀 법적으로 있잖아요. 당적을 그럼, 바꿀 때는 예. 의원직 단 박탈한다고 봐. 예. 그럼 뭐 그걸 저 본인이 그 지역구 의원은 특히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유권자들이 뭐라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김경만, 양부남 여론조사도 이거 그러던데 대충 이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지역은 그렇고요. 양양자 공약 이행 평가 한번 해볼까요? 예, 이분은 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고졸 학력으로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하셨던 신화적인 존재이신데 그 경제산업 공약이 38%나 되는데 이 복지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배분도 이렇게 싸그리 복지를 안 하고 공약을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 당에서 찍어주니까 자기는 당선될 거라 생각했는지 공약의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고졸 신화의 사용자 마인드. 예. 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약도 13개로 아마 지금까지 역대 최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대는 민주당이었지만 참 명구스럽구만요. 예. 우리들 입장에서. 자, 가장 쉽게 그 당선되신 그러고 공약이 적으니까 그 부담도 적을 것 같은데 이 가장 적게 그런 13개 공약이 전부 다 지금 시행된 게 거의 없는 그런 공약들만 내걸었고 또 자기가 내건 공약을 추진도 안 하고 있는.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달성 가능성.
예, 달성 가능성 보시면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 마륵동 탄약고를 이전하고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래서 지금 강주에 있는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인데 지금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안 군민들이 지금 반대해서 이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 한 10년 내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공약이다 이렇게 이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역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정 예. 시장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에 예. 하나고. 그래서 달성 가능성도 합니다. 예. 네. 마륵동 탄약고 이전,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 사실상 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모습도 없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강주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언론에 자주 비치는데 뭐 양양대 국회의원이 이런 그 뭐 공청회에 참석했다든지 어떤 발언을 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미래차 원톱 클러스터 건설 이 공약은 이제 2020년 6월에 그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미래형 자동차와 스마트 에너지 원투 또 AI 융복합 산업지구로 구성돼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23년 올해 6월달에 인공지능 융복합 지구 연구개발 특구로 또 변경돼서 지정고시 했고 그 개별 그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그 애초에 양자원이 그 주장했던 원톱 그 클러스터 자체가 미래차 클러스터는 사라지게 되는 그 정부 정책들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사라지고 거꾸로 현대차는 울산, 기아차는 화성에 이 미래차의 핵심인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건설 추진 중이어서 눈 뻔히 뜨고 뺏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공약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야, 경제 자유구역. 야, 이런 공약들은 진짜 내밀기 많이 내밀어요. 전국에 많습니다. 지금 인천도 그렇고 뭐 다수 되는데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명확하게 자기 아이템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미래체로 잡았다가 미래체가 잘 안 되니까 아마 인공지능이라든지 좀 모호한 쪽으로 그런 산업의 그 중심을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도 안 맞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이 그래도 이게 중이 하나 나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예. 그 경제자유구역에 인프라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양 의원이 해서 한 건 아닌데 그 정권 차원, 민주당 차원, 광주시 차원 이런 것들이 예. 포함되죠. 그래서 유치는 했지만은 이 공약 자체가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얼마만큼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치가 됐으니까 제가 주은 줬는데 사실은 공약과 상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인프라 기관도 추가로 설립.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운이 좋게도 그러네요.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기관들이 설립된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노력 안 한 거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구청장, 강주시장 공약들하고 국회의원 공약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일정하게 좀 성과가 있으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좋게 평가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운영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이제 나는 삼성전자에서 이 고졸 출신으로 상무까지 했으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거 과정에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전장 부분하고 삼성 SDI 같은 계열사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양양자 의원 개인의 노력으로 예를 들면 사장단 몇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삼성이 어떤 배치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이 삼성전자가 2016년에 전장산업 부분의 전문업체인 한만 이 아주 유명한 스피커도 하고 하는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수했는데 국내 기준으로 전장산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울산에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 화물질 같은 핵심 소재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게 이 광주 서구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다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야, 이 방송 이후에요. 아마 공약의 문화가 바뀔 것 같아요. 막연하고 막 좋은 말 집어넣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일수록 훌륭한 공약이다. 예, 맞습니다. 작은 거라도 지역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공약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창한 공약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도블록 딱 1,000개 놓겠다. 이게 진짜 공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99개 놓으면 상 줄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합리성. 호남 질병관리본부를 신설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 좀 그쪽 부분하고 이 상의를 안 하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청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질병관리본부 신설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이것을 추가 설치해갖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같은 질병 관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그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뭔가 그 코로나 와중에서 이런 질병관리본부 같은 게 호남에도 하나 만들지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공약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으로 되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호남에 이렇게 하나씩 두면 전국에 5군데를 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기관들이나 그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안 해보고 그냥 그때 당시 관심 사안이니까 이걸 한번 찔러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 108억 원을 투자해갖고 평생학습관, 청소년 도서관, 지루체험장, 주차장 같은 걸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광주 서구을의 을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인건비 이런 것에 하는 것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돈도 적게 들이면서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짓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건설비로 빠져버리니까 되어도 지역 주민들한테 뭐 보기 좋은 건물 하나 더 생겼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양양자 의원은 본인이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중 하나를 정말 오랜만에 예. 중 하나 얻었어요. 자, 양양자 의원이었고요. 자, MS 여명님 감사드리고 까멜라님 감사드리고요. 자, 현재 호남이지만 민주당이 아닌 이용호 의원 지역구로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소속이었나요? 예,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현역 의원 이용호. 예, 뭐 여기 선거구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남원 플러스 임실 순창까지 포함되니까 이 굉장히 넓은 지역구고 그 뭐 순창이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가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 남원이 이제 시고 인구가 좀 많아서 이 묶어가지고 지역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호 의원이 처음에는 2016년에는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탈당해서 만든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탈당은 쉽지만은 입당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거부를 하면서 다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그러고 무소속으로 나온 김에 아예 그 바꿔 타가지고 왜냐하면 호남에는 이제 국민당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친윤의 핵심으로 또 떠올랐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참 이 처음에는 국민의당 또 당선은 무소속, 현재는 국민의힘당 이렇게 해서 길지 않은 기간에 3번을 갈아타셨는데 지금 갑자기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포에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금 이용호는 저 임실 순창 남원 가면은 그냥 낙선 각이에요. 지금 예. 현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구가 비례되니까 일단 그 지난 선거에서 이제 이용호 의원하고 대립했던 박희성 민주당 남원 인실 순창 지역위원장 이분은 또 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했던 판사 출신이고요. 또 이강래 저놈 여러분 이름 오랜만에 들으셨을 건데 16, 17, 18대 삼선 국회의원 했던 분이고 또 이한주 전 남원시장 이분은 남원시장을 3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이 또 연고지가 순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당대표하고 하실 때 고추장 많이 돌리셨는데 맛있습니다. 순창 고추장이. 그런데 그 참
옛날 이름인데 그 다시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 지역은 경선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정동영 전 그 열린우리당 의장은 예. 아마 전주 나간다는 썰도 있고 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자, 이용호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도 다른 뭐 지역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모두 다 하로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달성 가능성이요. 예. 우선 저 남원에 옛날에 이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가 되면서 의과대학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해놨는데 일단 국립공공의대하고 국방 그 의전원은 설립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원에는 더 이상 안 간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일반인은 아직 잘 모르시는데 달성 불가능. 예. 그 국립공공의과대학은 국립의료원을 수련 병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의과대학은 그 수도병원 지금 저 분당에 있습니다. 그쪽을 수련 병원을 해가지고 그 서남대학교 TO 플러스 40개를 더해서 80개로 출범하기로 예정돼 있고요. 뭐 이거는 지금 그 의과대학 설립보다는 의과대학 전체를 정원 확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공공의과대학하고 군의관 확보를 위한 국방의과대학의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일단 정부 내부에서는 국방부와 복지부와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자체도 지금 저 증설보다는 신규로 정원 TO 확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신설 부분은 이미 있는 TO를 가지고 그 국방의과대학하고 공공의과대학을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달성 가능성 자체가 없는 공약인데 그 좀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이 공약을 내걸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달성 가능성 없다. 예. 다음에 지금 남원 1천만 관광객 시대? 예, 남원에 이제 KTX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수도 그 1,000만이고 순천도 저 1,000만은 1,000만인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쨌든 여수 밤바다 노래를 우리 순천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인데 순천 정원박람회나 이런 걸 보고는 잠은 여수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여수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남원은 그나마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을 목표했지만은 35만 명에 그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달성 가능성이 어렵고 농민수당 법제화 이게 그 21대 국회에서 본인이 공약을 내걸는데 법안 제출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야 뭐 저 20명 도장만 얻으면 되니까 그 품앗이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까지 안 했는지 이런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신소재 R&D 확대 이거는 뭐 저 본인 잘못은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그 신재생 에너지 전부 다 축소해 버리면서 원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달성 가능성도 0. 예. 그래서 하. 예. 이건 최하네요, 내가 보니까. 예. 그냥 하도 아니고 최하고. 다음에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적절성에는 보시면은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지금 투입해서 뭐 1.1km인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대도 하고 있고 환경 단체들도 반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과연 그 지리산에 열차를 꼭 도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뭐 임실 치즈값 테마파크 내에 키즈랜드를 만들겠다. 어떤 키즈랜드를 만들 것인지 차별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섬진강 에코파크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임실 옥정호에 뭐 출렁다리도 만들고 이미 다 완공됐습니다. 완공됐는데 잠깐 며칠 그 한 몇 달 사람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거든요. 뭐 이 부분도 사실 예산만 낭비된 그런 부적절한 공약이다. 이렇게 봐서 적절성 전체가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시 예. 그 남원 시장을 하시는 제 새로 된 분이 지역에 오래 계시던 분 아닌데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고 당선됐는데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전북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실효성 있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좀 시장보다도 이 국회의원이 더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호는 국민의힘 의원이고 저 남원시장 뭐 이런 분들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결과고요. 예. 자, 어쨌건 측정 가능성도 하네요. 이유는
우선 그 순창의 악취 문제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순창에 거기 그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지금 한두 개면이 아니라 지역 순창군 전체에 그 냄새가 퍼져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이 없어서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똑같이 얼마를 하겠다든지 누구를 확대하든지 기존보다 몇 프로 하겠다든지 이게 수치가 하나도 없고요. 지역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동조합 육성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육성할 방법이나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공약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욕 나오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공약을 이렇게 걸죠? 우리 삶의 질이 이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뭐 방송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지방이 자꾸 소멸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각 군 단위가 예산이 6천억 1조 가까이 되는 걸 쓰면서도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빈 건물만 늘어나고 공공 건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순창 같은 경우에 그 인구는 3만 정도인데 실거주 인구가 이제 2만 명 몇천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뭐 적게는 3천억, 많게는 6, 7천억을 쓰는데 그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인구가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임실이 이제 그 주인을 화재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유명한 오수의 개 그걸로 유명한데 이 오수의 개에 관련 전설을 하나를 가지고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예 없는 것보다 낫는데 반려동물 하려면 차라리 진도가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진도는 진돗개라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그 임시를 해가지고 뭐 동물들이 치즈를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순창에 스마트팜 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것도 이게 순창이 할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실용화재단 같은 데서 추진해야 될 공약을 지금 내걸어 가지고 또 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그 본인이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러네. 그 어디서 듣고서 한게 카드 수수료 부담 반값. 예. 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뭐 구의원 공약인지 대통령 공약인지도 모를 것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상 4년 지나고 보면 어떤 노력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욕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막 치열하게 노력해서 30% 달성했어요. 나머지 또 뽑아주시면 할게요.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분은 이미 그 무소속 당선되면서 아마 또 윤석열 그 관련 부분에 또 인수위원 참여하고 이러면서 뭐 어차피 지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뭐 공약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버리는. 야. 그런데 뭐 그러면 그 전에 4년에는 뭘 했느냐 물으면 그 전에도 좀 시원찮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 연고 가지고 이렇게 당선되면 참 곤란하지 않겠다 싶고 이 지역들을 둘러보면 이 전부 호남 전체가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지역들이고 한데 여기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당한 허경영식 공약이 너무 많고 허경영 총재 팬들께 죄송하고요. 근데 그게 뭐 달성되지도 않을 걸 봉중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공약들은 달성 가능성 있는 것만 몇 가지 가져와서 왜 있잖아요. 여기 하천이 보니까 너무 침식이 심해. 그럼 이거 정비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딱 걸어주고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이거 뭐 아담한테 막 지역 공약에 검찰 개혁 내거신 분 종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네 분 종합 한번 보면은 진짜 중이 하나 있긴 해요. 가운데. 그것도 양양자 의원이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 야 이게 뭐 민주당이나 뭐 그러니까 크게 다를 거 없다. 영남, 호남 다. 우선 소병철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로 당선됐는데 본인이 당선될 때도 내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개혁 앞장서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개혁은 고사하고 검찰을 편드는 그런 쪽으로 해버렸고 순천의 경제가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 못할 뿐 아니라 의정 활동도 한 게 없고 또 뭐 전라성 고서가나 민속박물관 같이 실은 낮은 공약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실현되기도 어렵지만은 되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계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이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농업 부분 좀 키우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받고서 당선됐는데 일단 지역 소멸 위기가 그 지속되는 부분에 이분이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이런 부분도 그 좀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고 특히 농업 산업 관련된 공약들은 이분이 자기 그 장관을 다만 6개월을 했어도 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도 그런 게 꽤 많은데 그 뭐 진척은 고사하고 제대로 시도도 안 하고 대부분 끝나버려서 아쉽습니다. 예, 제가 뭐 하나 좀 예.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좋은 공약이거든요. 예. 좋은 공약인데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답례품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공약인데 이거 부분은 좀 일본 같은 사례들을 좀 한 10여 년 했으니까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보면은 앞으로 좀 잘 활성화시키면 좋을 공약입니다. 그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법조사처에서 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어제 냈던데요. 그런 요약 보고서 정도 아니고 책자를 그 일본에서는 30년 넘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각 지자체의 성공사들 모아고 책자도 좀 발간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도 안 하고 일본은 몇천억씩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못 하는지 비교도 좀 해보고 그러네요. 예, 또 그 고향사랑 기부제뿐만 아니고 돈을 많이 그 기부받는 것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도농 연계 사업이라든지 도농 결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싶은데 특히 호남에 전남 전북이 다 그런 데가 아쉬운 데지 않습니까? 양향자 의원하고 마무리 좀 더 해주시죠. 예, 예. 중요하니까. 예, 양양자 의원은 그 일단 삼성전자 출신으로 그래도 뭐 하다못해 삼성 그 산하 업체라도 좀 끌어올 기대를 받고 출발했는데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군 공항이나 탄약고 이전 공약 같은 경우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추진 안 되는 거야 국가적인 사안이라서 그 우리가 탓할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그 공약 내걸었으면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공약은 하나도 내걸지 않았던 것 자체가 좀 관심이 아까 푸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좀 의정 활동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영호는 서남대 표교 이후로 그 침체된 지역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확충을 걸었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은 많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거 하면서 그 전혀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특히 KTX가 개통되면서 그로 인한 부수 효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있어서 공약의 기획부터 추진까지 전부 아쉽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 도지사한테 박수를 보냈던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찍긴 했는데 이 사람이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사실 몰랐던 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요. 일단 후보로 나선 분들은 이번에는 공약 좀 연구해 가지고 예. 앞서 저희가 제시했던 5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해보고 그 달성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또 대면 실효성이 높은 쪽으로 또 이 공약을 공무원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획해 갖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유권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제발 공약 좀 살펴보고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하러 가기 전에 공약에 대해서 청구서 한번 제시해보고 그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런 공약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불행하게 느끼니까. 예. 그리고 이 선거가 전부 국민의 돈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정 활동하는 세비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리는 인원들인데 이 모선들을 어떻게 좀 잘 일을 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공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버려두고 갈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충청도로 한번 가볼까요? 예. 부산 경남을 부산 부울경으로 가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청탁을 못 들어드려서. 자, 그러면은 지역은 제가 꽂는 걸로 하시고 예. 예. 광역은 부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0일의 방송 또 두 예. 분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또 그 공약이 허무한 실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은요. 9시에 다시 오고요. 7시에 정봉주 TV 가시면은 오늘 또 재밌는 또 이야기 또 있어요. 7시 정봉주, 9시 새날 다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